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8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 전쟁도 이념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력 대결을 하는 나라입니다. 핵심은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삶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다투는, 따라서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망하든지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다른 체제를 하나로 묶어서 연방제로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것은 공산화라는 말을 내걸지 않고 공산화하자는 사기입니다. 남북 간 연방제 운운하는 자는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속성은 민족 반역자인데, 전쟁 범죄자인데, 그리고 반인도 범죄자인데, 헌법상 그리고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이 자들과 민족 공조하자고 하는 자도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런 격투, 생존을 놓고 격투 중인 관계에서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은 국민으로부터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으로부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경멸을 받아가면서도 지금까지도 김정은을 감싸고 도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은 적으로부터는 경멸의 대상이 되고 국민으로부터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이런 대접을 받을 군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위대한 군대입니다. 20세기에 대한민국 국군만한 일을 해낸 다른 나라 군대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군대가 비교 대상이 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통일로 나아가서 북한 2,500만 동포를 해방하는 노예 해방전쟁을 완수해야 할 무력으로 남아있는데, 이 4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국군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일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흘 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군은 국민들에게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 찾아가서 무슨 말인지 모를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멸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국군은 믿지 못한다, 국정은 믿지 못한다, 대통령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국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 그 외국 전문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의 전문가들도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정확한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발사 사진을 보고는 이스칸데르,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고 이것은 우리 방어체제로는 막기 힘들다, 아주 대사변이 생겼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신무기가 나타났으니까 심각한 사태다 했는데, 심각한 사태라고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야당이나 일부 국민이나 일부 언론 뿐이고, 정작 자기 일인 대통령, 국방장관, 국정원장은 김정은 사고 도는데 열심입니다.
누구 월급,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니라 북정원이다. 북정원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 정부 쪽에서 운영하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오늘 전문가를 하는 사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마이클 엘먼이라는 분인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주 권위 있는 연구소입니다. IISS의 미사일 전문가 마이클 엘먼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엘먼 씨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주 이분은 전문적인 견해고 정보가 많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하면 그것을 분석하는 기관이 세계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가 짜고 국민을 속인다고 해서 국민의 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세 가지 형태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첫째는 사거리 40 내지 50km의 240mm 구경의 방사포이고, 두 번째는 사거리 200km의 300mm 구경 방사포인데, 이것은 중국제 방사포인 SY-300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것으로 정밀 타격용입니다. 세 번째는 외형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거의 흡사한 발사체입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정밀 타격용으로 지대지 탄도미사일이지만은 소형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엘먼 국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발사체가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면 러시아 혹은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제가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인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스칸데르와 같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은 이름이 우크라이나 말로 그롬인데 이는 천둥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은 개발 중이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 제작 문건을 확보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사체는 정밀 타격용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즉 러시아제로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제. 어떻게 수입할 수 있었느냐 궁금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엘먼 국장은 이 세계적 전문가인데 또 이런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번 발사체들의 비행 경로를 보면 고도 50km를 넘지 않았습니다. 발사체들이 고도 440km에서 50km 사이로 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행 고도는 한국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체제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인 사드가 다룰 수 없는 고도라는 뜻입니다. 그 고도는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사각지대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도로 날면은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이 고도로 발사체가 날아오면은 지금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요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사체는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또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을 이번에 발사했다. 우리 방어 체제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한국의 대응은 뭐냐? 완전히 공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이번에 발사 장면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이동식 발사됩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숨겨놓고 금방 쏠 수가 있다 이거죠.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주입할 때 한 서너 시간 그때 때리면 됩니다. 이것은 사전 탐지가 어렵다 이거죠. 사전 탐지가 어렵다. 그런데 일단 발사한 후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2,500만이 오늘 밤에도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마음에 2,500만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미사일을 쏘면은 너는 확실하게 죽는다. 쏘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너는 죽는다.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배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배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리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인공위성에서부터 정찰 비행기에서부터 인적 정보에서부터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왜냐?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게 나와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손을 묶었어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정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대로 때릴 수도 없도록 우리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 없애야죠. 없애야죠.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해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즉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가져와야죠. 다시 가져와야죠. 그리고 전술 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되죠. 한국에. 그래서 북한이 쏘면은, 북한이 한 발을 쏘면 우리는 10방을 쏘가지고 평양을 없애버리겠다라는 자세를 유지를 해야죠. 그리고 핵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을 24시간 항상 한국 해역에 배치를 하고 그 배에는 한국 군인도 같이 타고 있어야 되죠. 이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일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찌르겠다고 칼을 들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던 몽둥이까지도 버리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딴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